아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인구가 많은 대륙 아프리카. 전 세계 영토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15%인 14억 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죠.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곳들에 비해 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아프리카에서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1인당 소득은 250만원, 한국이 12배 정도 높습니다. 연간 온도 38도를 넘는 날이 상당히 많고 겨울에도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드물다 보니 이번 사태로 아프리카가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MIT 계산과학 연구진들의 발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서 이번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연구진은 온도가 3도에서 17도 사이에 비교적 추운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현재 계절이 여름이거나 연간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전세계 확진자의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카심 부카리 MIT 교수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기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 세력이 약해지지만 감염이 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이죠. 남아공,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핵심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2월까지는 전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럽연합의 재난위험관리 지식센터가 위험관리 지수로 분석한 결과 세계에서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소말리아, 2위가 중앙아프리카, 3위가 남수단 등 상위권 대부분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있다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BBC의 보도에 따르면 WHO는 아프리카가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 네 번째 집단 발병 지역이 될 수 있다 경고하였고 유엔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3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세상과 작별하고 3천만 명을 빈곤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를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프랑스의 TV 채널 LCI가 진행한 토론에서 파리 코챙 병원의 장폴 미라 실장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백신 실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자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프랑스 국립보건의학 연구소의 카밀 로트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고려하고 있지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죠. 여기에 일본과 중국은 아프리카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조를 해주는 것이라며 댐, 수도시설,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해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돕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고 만약 이들이 제때 갚지 않으면 토지나 항구 등의 사용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매매 중인 토지 규모는 영국 국토의 8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처음에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해준다며 접근해 토지를 대규모 사들인 뒤에 약속과는 다르게 바이오 연료용 작물 생산을 주로 생산하고 오직 일부에서만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70%는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죠. 이에 결국 모잠비크의 에스테반 농민 조직 대표는 단 한 명도 일본이 아프리카 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당장 중지해라. 라며 일본의 사업을 명목으로 아프리카인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아프리카 농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통보하는 방식인데다가 토론회에는 아프리카 농민들이 참여할 수조차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아프리카에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죠.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를 위해 개발한 쌀 품종은 총 55개, 아프리카의 특성인 가뭄, 염분, 병해충 등에 강하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심고 빠르게 수확이 가능한 데다가 맛과 소화력도 훌륭해 아프리카에서는 쌀 한류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쌀 품종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네갈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는 은다인 신뚜레는 한국이 개발해준 이스리 쌀은 기존에 사용하던 쌀보다 요리할 때 물과 기름이 적게 들고 맛도 좋다. 그래서 더 비싸게 팔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네갈 농업연구청은 한국의 이스리 품종의 재배 면적을 2018년 500헥타르에서 올해 6,000헥타르로 늘렸고 내년에는 2만 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 라며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한국이 기조 발언을 해달라 부탁한 뒤 한국은 모잠비크, 가봉,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등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의 지원을 결정했고
놀랍게도 상당수 국가들에 이미 한국산 방역 물품들이 도착해 드디어 아프리카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정한 친구다.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 국민의 70%가량이 자국의 대응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일 일 총리는 긴급사태 발표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각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는 총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지의 한 언론이 전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본의 의료 및 검사 체계에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이 68%로 집계됐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고작 14%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언론은 이어서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지지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사태가 처음 발령된 다음 날보다도 4%가 떨어진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초기 대응 때문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긴급사태가 이번 달 말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보는 여론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해제되지 않을 거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50%에 달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정부에서 항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일부에서는 총리의 보이콧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총리의 명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무능함을 드러내자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죠.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오사카부 지사입니다. 지사는 총리가 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하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사카는 즉시 대책회의를 열어 휴업과 외출 자제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조치는 해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지표를 근거로 해서 15일쯤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리에게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해제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죠. 한 달을 연장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제를 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이 두 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사태의 해제 기준을 지자체가 만든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얘기입니다. 지사는 아베 총리를 향해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구 없는 터널을 계속 달리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지사의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어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다는 걸 명심하라.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라. 와카야마 현 지사도 항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최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37.5도의 열이 나흘간 나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매뉴얼을 지키지 말라. 열이 나도록 참지 말고 당장 진료를 받아라. 이는 아주 현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도쿄도 지사도 나섰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3월부터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긴급사태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도쿄는 자체적으로 휴업을 요청하겠다.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 앞에서 큰 힘이 없습니다. 늘 총리의 눈치를 보았죠. 더욱이 총리는 지지율도 막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체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정부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마스크 배급부터 실패했고 방역 대책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사들은 독자 노선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장 외에도 여러 지사들이 보이콧에 동참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가고시마 현 지사도 최근 중앙정부에 지원금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 세계가 한국에 또 한 번 주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 야구가 무관중 개막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프로야구 종목으로는 세계 두 번째로 문을 연 KBO 리그 개막전 모습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5일 빈 경기장에서 시작된 한국 프로야구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개막전의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문제를 잘 대처했고 이에 프로야구가 시작됐다라며 KBO 리그 각 팀은 관중 입장이 통제된 5개 구장에서 경기를 치렀다라고 전했습니다. AP는 심판과 경기 진행 요원, 136 코치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했다라며 홈팀 응원단은 응원전을 펼쳐 경기 분위기를 띄웠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역지 보스턴 헤럴드는 스포츠에 굶주렸다면 KBO 리그를 보라 라는 기사를 통해 KBO 리그 개막전 소식을 알렸습니다. 보다 재미있는 시청을 위해 KBO 리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외신도 많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 뉴욕타임즈는 KBO 리그 시청 우리가 도와드립니다라는 기사에서 KBO 리그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했습니다. 조시 린드블럼 등 KBO 리그에서 뛰었던 전현직 선수들과 인터뷰를 통해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의 차이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포브스, USA 투데이 등도 KBO 리그의 개막 소식과 눈여겨볼 만한 선수 정보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니칸 스포츠는 KBO 리그는 세계 야구 팬들의 큰 관심 속에 개막했다라며 KBO 리그는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는데 새벽 시간에도 많은 미국 야구 팬들이 경기를 시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니폰은 한국 프로야구 전문가로 활동 중인 무로이 마사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철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을 편 것처럼 KBO 사무국도 철저했다라고 평했습니다. KBO 사무국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정규리그 개막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수와 구단 관계자, 취재진 등에 적용할 코로나19 예방 매뉴얼을 펴냈습니다. 각 구단은 이 매뉴얼에 따라 야구장 출입 관계자가 발열 증상을 보이면 곧바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게 해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신경을 쓰는 등 시즌 시작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덕분에 프로야구 10개 구단 1군 선수단은 물론 2군 선수단에서도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O 사무국은 코로나19 매뉴얼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물론 일본 야구기구에 수출했습니다. 니칸 스포츠는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KBO 리그 중계권을 획득해 일주일에 6경기를 편성했다라며 지금껏 미국에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선과 미국 일본 올스타전과 같은 경기가 중계된 적은 있어도 다른 나라 프로야구가 방송된 적은 없다고 전하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례 없던 한국 스포츠리그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뜻하지 않게 도쿄올림픽이 열리기로 했던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코로나19 검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는 코로나19 부실 대처로 긴급 사태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반면 이웃나라인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대처에 국제 표본이 되며 여유있게 스포츠를 개막한 모습이 뚜렷이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스포츠가 전 세계에 또 한 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